저는 오늘 이제 제가 어떻게 로스팅 프로파일을 오늘 제가 어떻게 추출 프로파일을 설계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로스터스 장문규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로스팅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스팅도 지금은 로그 프로그램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스팅 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이제 프로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때 로스팅처럼 로스팅도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투입 온도도 있고 뭐 배출 온도도 있고 뭐 DTR, ROR 이런 것처럼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왔고, 그래서 보통 바리스타 분들은 이제 추출을 잡을 때 입자 그리고 추출 비율을 가지고 보통은 많이 에스프레소 세팅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로스팅도 마찬가지로 보통 분들은 투입, 배출 온도, 그다음에 로스팅 총 시간 이런 것들만 맞춰 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쉽게 하면 배출 온도가 190도다 만약에 그러면 그 DTR이라고 있는데 17%, 뭐 18%, 19% 맛이 다 달라요. 보통 무게를 재시는 분들도 많아요. 로스팅 하고 나서 무게가 같아도 이 중간의 과정, 중간의 변수가 다르면 맛이 많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드럼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팅을 할 때 드럼 스피드가 빠르게 도는 게 있고 느리게 도는 게 있으면 로스팅을 빠르게 도는 애들은 열을 더 빨리 먹어요. 그러니까 생두들이 열을 더 빨리 전달을 받는 거죠. 반대로 드럼 스피드 느린 애들은 똑같은 열량값을 줬을 때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로 난 30초 추출을 할 거야. 로스팅 마찬가지로 저는 1차 크랙을 7분의 6도 할 거야. 그러면은 드럼 스피드가 느린 애들은 더 많은 열량값이 필요해요. 반대로 드럼 스피드가 빠른, 드럼 스피드가 낮은 애들보다 더 적은 열량값으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열량값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 효율이 드럼 스피드가 높은 애들이 좋은 거고 열 효율이 드럼 스피드가 낮은 애들은 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드럼 스피드를 무시하고 그 낮은 애와 높은 애들을 똑같이 7분의 유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배출 온도도 같고 이젠 또 DTR도 같아요. 이러면 맛이 달라요. 이 드럼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처럼 에스프레소도 똑같이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이 190도고 배출이 뭐 190도다. 이게 맛있다. 저는 근데 에스프레소 마찬가지로 난 20g을 넣을 거고 30g 추출할 거다. 근데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출의 온도도 그러니까 분쇄 입자 가지고 당연히 조절을 하지만 분쇄 입자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추출 시간 난 30초에 20g을 담고 30g 추출했어. 이게 항상 맛있는 거야가 아니고 이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 거죠. 크게는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출수의 온도가 낮았을 때 높았을 때가 있고 다음은 이제 추출의 압력이 낮았을 때 아니면 압력이 높았을 때 이거를 압력을 가지고 이제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이제 프로파일 플랜을 짜고 항상 이렇게 그렇게 추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새로운 커피를 로스터들한테 전달을 받죠. 저는 로스터이긴 하지만 제가 로스팅한 커피를 이제 제가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커피는 만약에 좀 라이트하게 로스팅된 커피, 저는 라이트한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라이트하게 로스팅을 했고 뭐 ROR, DTR, 총 로스팅 시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출을 할 때도 이제 먼저 시그니처, 그러니까 저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센서의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제 저는 추출 비율이 한 1대 1.5에서 1대 1.7 요 사이로 이제 제가 추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대 1.6으로 추출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20g을 바스켓에 담고 32g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봐요. 근데 추출 시간은 이제 30초에 가깝게 먼저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저의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만들어서 마셔보죠. 근데 맛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먹었는데 센서리 레퍼런스와는 맞지 않았다. 그랬을 때 먼저 추출의 비율도 바꿔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입자도 다양하게 바꿔봐요.
그래서 추출 시간을 빠르게 해서도 먹어보고 추출 시간을 늘려서도 먹어보고 추출 시간은 같지만 추출 비율을 다르게 30g도 먹어보고 32g, 34g 이렇게 먹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맛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이제 바리스타들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는 추출수의 온도예요. 추출수의 온도를 높게도 해보고 낮춰보기도 해서 이제 마셔보죠. 저는 이제 추출 비율은 1대 1.6을 동일하게 할 거고 추출 시간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야, 일단. 그래서 만약에 26초 하나 추출하고 30초, 그 다음에 뭐 34초를 추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 입자에 맞는 물의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26초, 30초, 34초는 입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26초는 당연히 더 굵은 입자를 사용할 거고 30초는 그냥 중간 입자, 34초 추출은 조금 더 고운 입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26초를 할 때 예를 들어서 92도, 93도, 94도를 다 먹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0초짜리 추출도 92, 93, 94 먹어보고 34초도 마찬가지로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럼 총 9가지 에스프레소를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커피 맛은 다 다르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맛을 이것도 맛을 알아야지만 추출수의 온도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추출수의 온도로 내가 빠르게 변수를 대처해서 좋은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입자 가지고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빠른 추출일 때 어떤 맛이 날 거고 그냥 적당한 추출일 때 이 맛이 날 거고 추출이 엄청 느릴 때는 분명 이 맛이 날 거다라는 거 어떤 뉘앙스가 풍길 거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추출 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추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렇지만 저는 당연히 추출 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제 경험상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입자에 맞는 물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보신 다음에 입자에 맞는 걸 다 해보신 다음에 마셔보면은 이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커피가 더 맛있다. 내가 이 커피가 나의 레퍼런스에 더 맞는 커피다라는 거를 분명히 경험하실 거고. 근데 이럴 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하시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자와 추출 비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출수의 온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압력을 건드려요. 압력.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정말 추출 시간도 정말 많이 변화하고, 같은 입자인데, 그리고 맛도 정말 많이 차이가 있어요. 7바, 8바, 9바. 당연히 1바 차이는 엄청 나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도 좀 느껴보시려면 0.5바 반이로 먼저 드셔보시면 정말 내가 오늘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텐스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압력을 그러니까 입자와 추출수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은 압력만 변경을 했을 때 정말 월등히 좋은 결과물의 커피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추출 비율과 입자, 그 다음에 물의 온도, 이 두 가지로도 당연히 안 되면 이제 추출의 압력을 건드려서 추출 프로파일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